네, 반갑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민정입니다. 저희 마트 노동자들이 마트에서 일하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묵묵히 일을 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 것이 2012년 이마트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2013년 홈플러스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2015년 롯데마트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을 통해서 반찬값이나 벌로 나왔다, 나이 많은 여성 노동자는 결국 마트밖에 갈 곳이 없다 라고 치부되던 우리 마트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의 노동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외침에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권리인 쟁의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도 역시 신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트 노조는 일터가 마트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트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쟁의행위는 마트 안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같이 행진을 하고 고객들에게 유인물을 때로는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일반적인 쟁의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홈플러스가 매장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처분을 한 홈플러스를 보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7년 동안 해왔던 쟁의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20년 올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처분 인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장에서 우리가 늘 해왔듯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이 개혁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트 노동자들은 그러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쟁의행위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법에는 쟁의행위라 하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동계약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금 2020년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는 우리 마트 노동자가 이야기합니다. 노동계약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얻고 정권을 얻은 만큼 시작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공복부분 비정규직 제로를 표방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도 공항의 청소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딱 그만큼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소 노동자와의 따뜻한 포옹도 너그러운 미소도 보여주길 위한 퍼포먼스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ILO 협약은 여전히 지키지지 않았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의 증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김용근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고 노조법 위조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노조할 권리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노동자가 단결권을 비롯해 노동 상권을 갖고 집단적 노조관계를 통해 자기 삶의 처지를 개선해 나간다는 것, 노동 존중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다. 하지만 이 건국 정신은 70년 동안 헌법 안에 머무르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노동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활시켜 노동 기본권이 우리 시민들의 살아 숨쉬는 권리가 될 때 완성된다. 70년 노동적폐 청산 후에 노동조합을 하는 것이 당연한 대한민국이 될 때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된다. 저는 관광 강사로 15년을 일해왔습니다. 3년 전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477일 만에 노조 필정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필정 한 장을 받기 위해서 2번의 삭발을 하였고 대여섯 번의 진술을 하였으며 노동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100가지 이상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 끝에 노조 필정을 받았어도 교습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원청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과정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 강사는 개인 사업자라는 분류되므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불립니다.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 또는 위습자 계약에 의해서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직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정석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이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이 계산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을 과연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사전에서도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사업주에게 의존되어 있어 실제적으로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나 근로자로서 보호를 못 받고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어렵게 노조를 조직하고 필정을 받아도 노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권리를 막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이며 관련 부처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는 특수고용직은 굶어 죽어도 국가가 보호하지 않거나 굶어 죽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 짓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하루 밥한끼만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도권의 방과 후 강사들은 단 하루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강사들은 10년이 넘도록 강사료가 단 10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방과 후 강사들은 제대로 된 교섭도 단수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국가적 재난이 와도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며 모든 노동기본권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노동법을 개정하여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부르시던 노동자의 권리를 국가라는 이름으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입니다. 어제부터 많은 언론들이 코로나19 2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집회를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하는 저희들도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철저히 방역을 준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약이 정말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근혜 때도 하지 않았었던 가장 기본적인 노조의 권리를 촛불 정부를 재임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저희들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계약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10만의 노동자 시민의 발의로 완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즉각 입법하라. 총리를 위시해 여야 정치권의 오늘 진행되는 노동계약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만큼 민주노총이 오늘 진행되는 경고파업이 의미가 있고 비중이 실린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왜 이 시기에 민주노총은 투쟁에 돌입하는가? 간단하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계약이 현실화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서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ILO 핵심 협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조법 계약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특히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요구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계약이 가속기 올려놓은 오른발에 힘을 주고 있다. 올려놓은 발에 힘을 빼라. 차를 멈추고 다시 정비를 하자. 심지어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측도 반대하고 있으니 당사자인 사용자 측도 반대하고 노동자 측도 반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진짜 ILO 핵심 협약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자는 이야기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약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대통령의 연구대로 세계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받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다.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에 치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없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높이는 노조법 위주를 개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의 3법을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취지에 맞도록 온전하게 입법하라. 아울러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에 신속한 논의와 결정, 시행을 촉구한다. 마지막 네 글자 세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계약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10만의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의 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 코로나19 재창관에 맞게 필수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하라. 성공적 방역을 위해 모든 일태,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나아가 출근 인원 조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 인력에 대해 유급휴가 진행하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업종에 대해 유급 재택근무 시행하라. 이번 민주노총 전파합의 원인은 정부가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계약에 있고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며 전태일 3법의 좌고 우면에 있다. 화살은 시위를 벗어났고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이다. 오늘의 경고 파업을 통해 밝힌 민주노총의 요구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5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